코리아타운 맨하탄으로 돌려서 예. 33가에 지금은 뭐 이름이 바뀌었을지 모르지만 파라다이스라는 그러한 스트릿바였습니다. 스테이지라 그러나요? 거기서 춤을 추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옷을 완전히 다 벗고 마른 나체로 춤을 추거나 한 것은 없었습니다. 네, 앞서 보신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2016년이었습니다. 미국 뉴욕 출장에서 스트릿바에 갔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최 의원은 처음엔 그런 적 없다고 하더니 말을 바꿔서 춤을 추는 무희는 있었지만 완전히 노출한 무희는 없었다라면서 본인이 술집에 간 건 맞지만 그 술집이 스트릿바가 아니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교수님, 저는 사실 오롯이 이해가 되지는 않는 부분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일단 최교일 의원이 말을 바꿨잖아요. 네. 처음에 인터뷰 다니엘 조라는 분이 첫 번째 인터뷰했을 때는 본인은 그냥 스트릿바를 간 적이 없다. 그냥 술집에 가서 잠깐 있다가 술 마시고 나왔다. 이렇게만 얘기했거든요. 네. 그런데 두 번째 이제 다니엘 조라는 분이 두 번째 인터뷰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맨하탄 33번가 이름까지 파라다이스라고 하는 이름 지금은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그러고 나니까 이제 또 입장을 살짝 바꾸시잖아요. 무의들은 있었지만 완전히 옷을 벗진 않았다. 그 말은 일부는 벗었다는 얘기가 또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게 스트릿바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형성이 되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하면 최교일 의원이 저렇게 말을 바꾸게 되면 신뢰성에 의문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반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볼 때 저분이 저렇게 처음엔 아니라고 그랬다가 이제는 또 완전히 옷을 노출한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스트릿바에 가는 건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노출한 무의들은 있었지만 스트릿바에 간 건 아니다.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미국의 스트릿바는 이게 뭐 노출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완전히 미국 유학도 다녀오셨잖아요. 저는 가본 적은 없어요. 제가 마치 가본 것처럼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고. 미국은 가신 적? 미국은 갔죠. 13년 살았죠. 제가 미국에서. 근데 스트릿바는 대체로 알려지기로는 그러니까 뭐 옷을 완전히 다 벗고 그런 게 아니라 손님 앞에서 이렇게 팁을 주면 그 다니엘 조의 설명이에요. 팁을 주면 조금씩 이렇게 이제 노출을 하는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최규일 의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완전히 뭐 노출한 분은 없었지만 뭐 무대에서 춤을 추는 분 있었다. 이 얘기는 그러면 일부는 노출이 된 상황이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거 이제 스트릿바에 일반적으로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그 증언만 들어보면 최규일 의원의 말을 들어봐도 이건 스트릿바가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운영되는 스트릿바의 운영이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스트릿바에 안 갔다는 말은 잘못됐다고 저는 봐요. 지금 이런 상황으로 본다고 하면. 그러니까 중요한 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국회의원이 어쨌든 영주시의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공무로 간 거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그럼 갔는데 밤문화를 체험해봐야 된다고 이제 다니엘 조의 주장입니다만 밤문화를 체험해봐야 된다는 이유로 그런 데를 가서 그런 술집에서 술을 마시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하는 부분, 이 부분은 국민들의 눈높이나 아니면 국회의원들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기대감 이런 부분하고 전혀 맞지 않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또 처음에는 아니라고 그랬다가 지금 또 말을 바꾸는 부분이 있다 보니 국민들이 좀 믿기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아직까지 정확하게 이 사건의 진실이나 이 팩트가 밝혀진 건 없기 때문에 최교일 의원도 이제 뭐 억울한 점이 많다는 지적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최 의원에 대한 공선의 수위를 굉장히 높이고 있습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옷을 다 벗는 곳은 안 되고 적당히 벗는 곳은 괜찮습니까? 또다시 최 의원의 스트릿 논란을 접하게 되는 국민들은 망연자실하기만 합니다. 사실 뭐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의 비판인 것 같아요. 국회의원이 해외 출장을 가고 또 이 최 의원 같은 경우에 최근에 논란이 했던 예천군이 그렇습니다. 거기 이제 지역구 의원이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뭐 법무부 검찰국장 출신이에요. 그리고 지금 지역구가 예천 이쪽인데 사실 이제 최근에 뭐 예천 군의원들 그 사건으로 인해서 예천 국민뿐만 아니라 하여튼 뭐 예천 군 의회에 대한 비난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예천을 지역구라는 국회의원의 좀 이런 논란까지 이렇게 나서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건이 문제가 되는 게 아마 이번 출장이 2016년 9월 달에 영주시에서 이제 오페라 선비라는 걸 가지고 이제 아마 이쪽에 상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원래 예천이 선비의 고장으로 유명. 이쪽 뭐 영주 예천에서 선비의 고장으로 유명합니다. 안동 등등 해서. 그래서 이제 이런 오페라를 만들어서 이제 카네기홀에서 이제 공연하는데 아마 그걸 이제 관람하러 갔던 모양이에요. 그러는 상황에서 이제 아마
일정이 뭐 이게 오후 일정이 좀 없어지면서 이렇게 이제 일이 벌어진 것 같은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게 지금 영주시의 예산으로 갔지 않습니까? 네. 일단은 이게 국민의 세금으로 일단 간 행사라는 것이 이제 문제이고 또 뭐 예를 들어 본인은 지금 그 돈은 자기가 사비로 썼다고 하지만 일단 미국에 간 것 자체는 일단 지금 국민 세금으로 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간 데다가 더군다나 이제 국회의원이라 하면 아무래도 국민의 대표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나가면 뭔가 좀 행동도 다르고 해야 될 텐데 사실 오죽했으면 지금 이제 가이드 했던 분이 이런 폭로를 하시겠습니까? 이제 그런 면에 비춰본다면 지금 최 의원의 행동 자체가 뭐 본인이 지금 계속 뭐 어떤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긴 하지만 조금씩 이야기가 바뀌는 걸 보면 일단 현장에 간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굉장히 좀 부적절한 일이 아닌가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이 최 의원이 말하기를 이 의혹을 제기한 가이드 데니얼 조와 관련을 해서 이야기한 게 있는데요. 지난 대선에서 그가 이제 문재인 캠프에서 활동을 했다면서 야당 의원을 표적으로 한 의혹 제기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직접 들어보고 다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데니얼 조는 2017년 4월 27일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조직특보 임명장을 받았는데 중앙선대위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책자문위원으로 임명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조 씨는 이 사건을 제보하기 전에 민주당 인사와 연락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누가 연락했는지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 의원의 반격이 시작된 것 같은데 저도 이런 의문은 좀 들더라고요. 2년 전의 사건을 굳이 지금에 와서 데니얼 조가 공개한 이유가 뭘까? 이런 부분에 대한 물음표는 어떻게 좀 해답을 찾아야 될까요? 데니얼 조는 거기에 대해서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걸 잊고 있다가 이번에 그 예천군 여천 구의회 의원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논란이 돼가지고 제명까지 당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접하게 되고 본인도 이제 20년 동안 가이드를 했대요. 20년 동안 가이드를 하면서 이걸 보면서 그 가이드가 폭행을 당한 부분도 화가 났고 이런 세금을 가지고 공무를 위해서 온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것에 분노가 느껴서 예전에 있던 일을 얘기했다. 제보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본인은. 그리고 이제 요 부분, 방금 최규 의원이 지적하고 있는 이 부분, 민주당 특보의 임명장을 받은 것도 본인이 인정했어요. 네. 그러니까 2017년 1월에 친구인 모 대학 교수의 권유로 더불어 포럼이라는 곳에 가입을 했는데, 그리고 났더니 이제 본인 미국에 있으니까 카카오톡 메시지로 민주당 특보 임명장이 와서 어이가 없기도 했고, 뭐 즐겁기도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그건 받은 건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저는 이게 지금 최규 의원이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게 맞느냐 하는 부분에 저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어요. 뭐 의혹은 제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만약에 최규 의원과 민주당 의원이 같이 갔는데 같이 둘이 똑같은 잘못을 했는데 그걸 하나를 얘기 안 하고 하나를 얘기했으면 그건 문제라고 저는 봐요. 그렇게 만약 했다고 하면. 근데 지금 최규 의원이 한 행동이 그러면 이렇게 얘기한다고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본질을 좀 흐리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래 최규 의원이 이렇게 지적하시는 것은 저는 이거 이제 원래 그 국민들이 분노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고 잘못됐으면 거기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게 맞지. 정치적인 사안으로 이걸 끌고 가가지고 본인이 했던 행동을 무마시키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저는 국민들한테 도리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제가 전제를 드렸잖아요. 만약에 같은 행동을 민주당 의원도 하고 최규 의원도 하고 둘 다 했는데 그 사람은 빼고 최규 의원만 지적했다. 그러면 이건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리고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영주시의 지원을 받아서 선비정신을 홍보하러 가신 분이 선비정신 홍보하러 뉴욕 가셔가지고 스트릿바에 가시는 것이 과연 맞느냐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국민들이 볼 때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 이렇게 정치적 문제로 이렇게 무마시키려고 하는 행동을 하는 것도 저는 도리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현정 의원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최 의원은 뭔가 배후에 뭐가 있으니까 갑자기 뒤늦게 2년 지나서 이런 정치적인 파장을 고려해서 의도적인 행동이 아니냐. 이런 걸 지적을 한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가 이제 김태우 수사관이 폭로를 했을 때 여당의 공격 포인트는 김태우 전 수사관은 비리 혐의자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야기한 모든 메시지는 거짓이다. 이런 이제 논법을 썼지 않습니까? 즉 메시지의 문제가 아니라 메신저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메신저가 한 이야기는 다 거짓이다라는 이야기였죠. 그런 면에서 보면 최규 의원도 똑같은 방법을 쓰고 있는 거죠. 즉 그 메신저가 한 그 가이드가 민주당원이기 때문에 그가 이야기한 것은 다 문제가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음해성이 있다. 이런 인지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볼 때는 사실관계를 일단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어떤 의도성에 했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뭐 충분히 예를 들어서 의심을 갈 만한 거라고 이제 최근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기본적으로 그럼 갔느냐 안 갔느냐 그 사실 자체 그리고 과연 그러면 그 돈을 누구 돈으로 갔느냐 이 사실을 일단 집중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꾸 이제 저런 문제를 제기함으로 해서 본질 자체를 이제 흐리는 그런 저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사실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해외에 나가고 출장이 많습니다. 많고 또 가게 될 경우에 뭐 저녁에 이런 술자리나 이런 것도 하긴 하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식의 행동 자체가 현지 우리나라 교민들이 꽤 많아요. 그렇다 보면 아무래도 현지 교민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오는데 그래도 뭔가 좀 이렇게 국회의원으로서 행동을 좀 해주길 바라는데 실제 와서 하는 행동을 보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불만들을 제기하신 분들이 꽤 많거든요. 굉장히 우리나라 교민들 외국에 가서 많이 사시고 힘들게 사십니다. 그분들이 볼 때도 좀 이런 국회의원의 행동이 좀 자랑스러웠으면 하는 그런 또 바람도 있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최 의원 논란이 불이 붙은 건요. 최 의원이 최근 해외 연수에서 가이드 폭행 등으로 이제 물의를 일으켰던 예천군의 지역구 국회의원이기 때문이거든요. 이 어제 논란을 빚은 예천군의회 의원들이 징계를 받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뭐 꼬리 자르기다, 짬짬이다, 뭐 그런 징계라는 비판이 상당한데 현장 목소리 좀 듣고 오겠습니다. 박종철 의원 제명, 권도식 의원 제명, 이영식 의원 30일 출석 정지, 공개회의에서 사과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누가 또 예천군 명예를 실추시키는데 왜 머리 숙이고 있는데 왜? 떳떳하잖아. 예천 군민과 전 국민들이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상황 변화로 보지 않습니다. 네, 여전히 예천 국민들의 분노가 사그러들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사실 이제 징계를 했는데 박종철 의원이죠. 가이드 폭행을 논란을 빚은 장본인이고 또 접대부 요구 발언을 했던 권도식 의원은 제명이 돼서 의원직이 박탈이 됐는데 이 해외 연수를 이끈 이영식 의원은 원래 당초보다 징계 수위가 낮아진 출석 정지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최 교수님. 이러니까 또 비판을 받는 것 같아요. 자기네들 뭐 같은 의원이니까 봐주는 거 아니냐. 지금 국민들은 전원 사퇴를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전원 사퇴를 요구하고 국민들은 전원 사퇴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도리어 이제 3명이 원래 징계 대상에 올라갔는데 3명 중에 1명은 또 출석 정지 30일 이게 전 의장이거든요. 이 문제 때문에 의장직에 사퇴를 했는데 저렇게 징계를 내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국민들의 눈높이하고 맞지 않잖아요. 유권자들 본인을 직접 뽑아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건 정말 잘못됐으니까 당신들 그만두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마치 그 면죄부를 주는 듯한 이런 판결을 내리니까 자기들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이런 행동들이 국민들한테 어떤 뭐 설득이 되겠습니까? 또 하나 제가 꼭 지적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예천군의회 의장실을 지금 점거하고 농성하고 있어요. 그분들한테 나가라고 그 무슨 내용 증명 같은 걸 보냈어요. 근데 공문 내용이 뭔지 아세요? 군의 명예를 실추시킨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네. 거기 의원들이 아니라? 의원들이 아니고 거기에 집회를 하고 있는 것이 예천군의 명예를 실추하는 행위니까 나가주세요. 이건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본인들이 밖에 나가서 명예를 실추한 건 생각도 안 하고 국민들이 너무 화가 나서 지금 의장실 점거하고 거기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그게 도리어 군의 명예를 실추한다는 이유를 들어서 퇴거해달라고 강제 집행해달라고 이렇게 지금 편지를 보낸 상태예요. 그러면 군의회 의원들이 지금 무슨 생각과 무슨 어떤 그 이념으로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들의 잘못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국민들에게 문제를 떠넘기려는 이런 시도를 하는 것 자체도 전 국민적 공분을 살 내용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번 사건이 주민들의 어떤 지방자치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제 일단 사퇴를 거부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오늘 6월 달이 되면 주민 소환 투표제가 가능합니다. 원래 선거를 하면 1년 뒤에 이제 가능하거든요. 그럼 아마 지금 이제 시민단체나 저는 국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주민 소환 투표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말 주민들의 힘으로, 국민들의 힘으로 지방자치를 좀 다시 세우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이제 저렇게 안 나간다라면 결국 이제 주민의 손으로 해서 뭔가 좀 지방자치를 다시금 어떻게 보면 새롭게 하는 그런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정치하시는 분들 똑바로 정신을 좀 차리셔야 되는데 이런 정치인을 뽑은 게 또 제 자신이 아닐까 하는 반성도 좀 해봤습니다.